뭐 진짜 많이 달라고? 많이 달구만. 포도 맛이 나요. 소도 주스랑 근데 홍차 맛이 아예 안 나는데 그냥 포도 주스에다가 그 버블 넣어서 먹는 느낌인데. 아 그리고 요거 버블 혹시 남은 사람 저기 화장실 세면대에 버리지 말래. 막힌데 거기. 그러니까는 차라리 뭐 변기에 버리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혹시나 버블 나오면 화장실 세면대에 버리지 마시고요. 아 지금 상담 일정 정해놓고 진도 맞아 나오냐? 오늘이 6일 목요일이죠, 그죠? 맞지? 그 다음에 7, 8 7, 8, 9, 10, 11 쓰세요. 누구 건지 사실 나도 몰라. 그냥 쓰세요. 교실에 두고 갔는데 자기가 다시 휴지 여기 두고 갔는데 제 휴지 없네요. 그걸 찾아오진 않겠지. 찾으러 오진 않겠지. 자, 그다음에 자, 요 안에 우리 상담을 끝내도록 합시다. 어딜 껴넣을까? 자, 오늘은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10시 35분 그 다음에 11시 정각 요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한 명밖에 못할 것 같아. 자 일단은 시간부터 정해놓고 맞아 얘기합시다. 자, 빨리 끝내기 위해서 4시 반부터 시작. 4시 반 5시 5시 반. 자, 화수목. 10시 35분. 10시 35분. 자, 나는 빨리 하는 게 있어. 오늘 나눠서 하고 싶다. 손. 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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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B는 안 돼요? B는 안 돼요? 이거 끝나고 뒤에 11시 20분에 딱 맞춰서 끝내주기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비인기 시간을 먼저 해봅시다. 화요일 4시 반. 나는 그냥 어쨌든 일찍 와서 일찍 끝내야 된다. 화요일 4시 반. 없어. 나중에 여기 당첨된 사람 생길 수도 있어. 화요일 5시. 오케이. 경쟁자 없으면은 바로 갑니다. 가장 인기 있는 시간 5시 반. 자, 여기는 경쟁자 없으면은 서연이. 화요일 남아서 나도 공부하면서 상담하겠다. 일단 없으면 넘어가고. 수요일 학원 안 나오는 날이지만 상담만 빨리 하고 갈래요. 4시 반. 없어? 그럼 수요일 5시도 없겠지? 수요일 5시 반? 없겠고. 자, 그러면은 목요일 4시 반. 어차피 지금 자리 2명밖에 안 남았잖아. 준우랑 예림이랑 같은 시간 원하는 거 아니면은 준우는 상담 언제가 편하겠어? 여기 선생님 적어놓은 시간 중에 목요일 5시 반. 예림이는 똑같이 목요일 5시 반? 그건 아니고 그때 시간이 좀 애매해서 수목에다 시간이 애매해? 어쨌든 그럼 여기 5시 반은 아니고 여기 5시 반에 준우. 그러면 다시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알았어. 확인하고. 스케줄 확인하고 나서. 오케이.
지금 자리에 없는 사람은 개인톡으로 여기 남은 빈 시간 중에 끼워 넣어야지 뭐 불편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안 나왔으니까 오늘 나온 사람의 특전으로 상담 시간도 먼저 선정할 수 있고요. 어제 시험 끝났는데 오늘 왔는데 뭔가라도 특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어제 바다 갔어요. 뭐를? 바다 갔어요. 아 바다를 뭐 바다 갔다는 줄 알고. 아 sea 네. 바다를 갔다. 2시간 걸려서 바다 갔어요. 서해 쪽 동해 쪽? 네. 서해 쪽? 인천 갔어요. 인천 가세요? 정남이랑 같이요. 장대현 같이 인천 갔어요? 디스코 팡팡 샀어요? 그건 아니고 바이킹 샀어요? 그것도 아니고 인천 갔는데 그냥 바다만 보고 왔어요? 원래 인천 가면은 그거 한번 타주고 와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 놀이기구들이 좀 너무 위험해. 그게 정말 무서움이 그 높이와 고도에서 나오는 무서움이 아니라 덜컹 걸려서 나사 풀려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의 놀이기구들이라서 거기 안전점검도 제대로 안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자, 아까 27번 풀어줬지? 무한고대무한골 맞니? 자, 그러면은 이어서 29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야지. 안 그러면 또 내가 누구 상담을 몇 시에 잡은지 까먹어. 자, 29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루트 4x제곱 플러스 3x 빼기 x 분의 a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은, 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때문에 내가 이거 골랐냐? 자,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요게 루트가 없다면 굳이 이걸 갖다 따로 분류시킬 필요 없습니다. 루트가 없으면 그냥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 계속 보시면 돼요. 상식분의 상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더 이상 이게 마이너스라는 걸 길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루트 때문에 여기 부호가 지금 얘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게 돼 있단 말이야. 제곱의 루트. 이러니? 근데 얘네들은 이 x가 음의 무한으로 가는 부호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x를 마이너스 t로 바꿔서 리미트 극한은 t를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요렇게 바꿔서 보는 게 보통 제일 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론대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수 남기고 무한분의 상수는 0으로 무한수 0으로 날리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거기서 뭐가 어렵냐면 양 분자 분모를 x로 나눴을 그 분모 쪽에 생긴 이 루트 쪽에 생긴 분모 x를 이 루트 안으로 밀어 넣는데 부호의 헷갈림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극한은 루트 4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t 분의 마이너스 at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고요. 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극한의 모양은 분모가 무한 빼기 무한이 아니라 무한 더하기 무한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분모 그냥 무한이야. 분자도 무한이야. 그러니까는 얘는 뭘 할 필요가 없냐? 유리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쟤처럼. 쟤처럼 지웠네. 쟤처럼은 지웠고, 자, 얘도 유리화는 굳이 필요 없다. 루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얘는 최고차항에 해당하는 얘만 남겨가지고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x가 마이너스가 되면 무한대 그치? 뭐냐면 x하고 t는 다른 건 똑같은데 부호는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t는 양의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녀석을 갖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 루트 4는 2 더하기 1 분의 마이너스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다. 자, 요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 문제에서 찾는 a 값은 3. 자,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어떤 요령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5쪽에 34번. 지금 29번과 마찬가지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얘는 처음에 생길 때부터 무한 빼기 무한 꼴이었다. 자, 루트 1 플러스 2x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x. 자, 얘만 봐서는 무한 빼기 무한 같이 안 생겼는데 뭐 때문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 때문에 사실 얘는 양의 무한, 얘는 음의 무한이라는 거지. 이래요? 그래서 얘는 지금 무한 빼기 무한이야.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도 똑같이 x를 마이너스 t로 바꾸는 게 계산을 덜 헷갈린다. 자, 그래서 이 극한을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1마 2t 뿔 t 제곱 마 t. 자, 요렇게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분수로 만들어서 열나 신기한 계산, 그지? 마법 같은 계산, 분수가 아닌데 분수가 되는 요 계산을 해서 이렇게 분수로 만들어서 유리화를 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 쪽에 루트 1마 2t 뿔 t 제곱에 뿔 t. 자, 이렇게 생기게 되고, 분자 쪽에 1마 2t 제곱 뿔 t 제곱에 마이너스 t 제곱. 자, 요렇게 생기면, 여기서 t 제곱 빼기 t 제곱이 달아서, 여기 t 제곱 아니잖아. 자, 여기 1차, 여기 1차, 여기 1차. 이렇게 마련이 된 거죠? 이해되니? 자, 계산 빨리 감기 해봅시다. 얼마니? 오케이, 좋아요.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해서 지금 부정형의 계산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가운데 부정형 계산은 마지막 하나 나왔네요. 자, 다음 페이지 16쪽에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루트 x가 1분의 1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자,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의미가 어떤 거냐면 요 자리가 뿔마 무한의 자리예요. 뿔마 무한의 자리다. x가 1보다 살짝 클 때는 양의 무한이 되는 상황이고, x가 1보다 살짝 작을 때는 음의 무한. 그러니까 우극한에서는 양의 무한, 좌극한에서는 음의 무한이 되는 자리고요. 자, 요 녀석이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에서 0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0 곱하기 무한꼴의 부정형이다 라고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런 식으로 생겨 있을 때는 이게 0 곱하기 무한꼴이라는 걸 굳이 따질 것 없이 그냥 생긴 게 거지 같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거지같이 생긴 걸 좀 예쁘게 만들다 보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처리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거지 같으면 어디부터 시작을 했냐? 분수 뺄셈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뭘 할 거냐? 통분을 할 거야. 이해되니? 예쁘게 만들려고. 그리고 얘를 통분을 하게 되면은 2에 x 플러스 1 분의 분자가 x 플러스 1 빼기 2.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얘가 누구랑 곱하고 있냐? 루트 x 마 1분의 1. 자, 요렇게 곱하고 있는 상태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 다음 차례는 서술형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오케이. 서술형에서는 유리화를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좀 봐줘도 되냐면 요렇게 약분하면 루트 x 플러스 1이다. 빨리 갖게 되겠니? x를 갖다가 루트 x의 제곱으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합차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된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해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분모의 영대되는 게 다 처리가 돼버렸잖아. 정리할 만큼 정리했다. 대입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2분의 1. 자, 요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자, 부정형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법을 갖다가 좀 먼저 좀 얘기를 해봤고요. 포도주스에 버블 들어있나? 사실 그래. 홍차라고 하는 차 자체가 맛이 진한 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다른 여러 가지 강한 맛이 들어간 홍차 맛이 전혀 안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지. 이것도 홍차 맛 안 나지 않냐? 그치? 아, 애초에 베이스가 홍차가 아닌 건가? 아니야, 근데 홍차는 분명히 타이완 버블 티인데 왜 티 메뉴보다 이렇게 다른 것들을. 자, 극한값의 성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f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 자, 요렇게 잡혀있다고 하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성질 리미트 x가 a로 가는 어떤 k배 fx. 자, 수열에서는 k 있으면 k 변수인데 시그마에서 보통 k 변수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되지. 여기서는 k 상수로 들어간 거예요. k는 상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k 알파 이렇게 된다. k는 상수. 어떤 느낌이냐? f 앞에 곱해져 있는 k 리미트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느낌? 이해되니? 근데 요거는 시그마 때 성질은 비슷하지? 시그마도 이제 함수에 상수 붙어 있는 애들은 그냥 앞으로 내보내버릴 수 있잖아. 수열 앞에 붙어 있는 상수는. 맞죠? 그래서 그냥 앞에 붙어 있는 상수는 그냥 앞으로 내보내버릴 수 있다. 요런 느낌이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뿔마 gx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알파 뿔마 베타 복부동순이다. 의미 이해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도 이 리미트가 fx와 gx에 분배되는 느낌으로 계산이 되고 있다. 맞니?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x 곱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알파 베타 된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느낌이냐? 리미트가 fx와 gx에 그냥 분배되는 느낌이죠. 여기 중간 합쳤어. 여기까지 되시나요? 오케이. 네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gx분의 fx 어떻게 되겠니? 베타분 알파 됩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적혀야 돼요. 뭐가 적혀야 될까? 누가? 자, 여기서 아주 FM대로 하려면 GX도 0이 아니고 베타도 0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는 게 원래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야. 그런데 보통은 얘는 안 써도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취급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함수 정의역에서 gx가 0이 되는 자리에 좀 빠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a 말고 딴 데 가서는 0이 돼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딴 데 가서는 a이 돼도 별 문제가 없다. 뭐만 0이 아니면 극한값만 0이 아니면.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원래 그러면 gx도 0이 아니고 베타도 0이 아니다라고 쓰는 게 더 원칙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베타만 0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어도 다 맞는 말로 본다. 근데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보통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보통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 이미 아까 앞에서 0분의 0꼴 부정형에서 보통 여기서 문제가 나왔던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알파 0, 베타 0이 모양이 나왔을 때 0분의 0으로 쓸 수 없는 거. 그치? 자,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이건 기억 니은디귿 문제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 이거야. 무슨 뜻이게? fx와 gx가 일단 수렴을 해줘야 그 다음 성질의 의미가 있는 거야. fx랑 gx가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또는 문제가 발산한다고 표현을 해놨으면 그 다음에 얘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그게 다 틀린 말이야. 뭐라고 써도. 이해되시나요? 발산 곱하기 발산은 발산이에요? 틀려. 수렴인가요? 아, 틀려. 뭐라고 써도 틀려 그냥.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옳은 것 틀린 것 나왔을 때 약간의 테크닉을 조금 더 하자라고 하면 여기서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두 개의 함수로 하나의 극한을 만들어내는 거야. 맞지? 두 개의 함수로 하나의 극한을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의 함수로 두 가지 경우로 갈라지는 경우가 없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가 어떤 알파래.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 gx가 0이래. 오케이. 요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gx가 0 맞냐? 알파는 0이 아니다. 맞냐? 맞아요. 지금 수렴하는 거 2개 줬어. 통째로 2개 줬다고, 2개. 이래니? 통째로 2개를 줬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로 넘어갈 때 이 함수를 fx로 나누면 나와. 나눌 때 0이 아니다도 적혀있어.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이래니? 선생님 이해되고 있나요? 약간 놓쳤어. 수렴하는 거 몇 개 줬어? 2개를 줬어, 2개.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 둘로 지지고 볶고 해갖고 얘가 나오는지 보면 돼.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오는데 얘를 얘로 나누면 나오지. 얘를 얘로 나누면 나오잖아. 맞아? A로 갈 때인데 잘못 쓴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미안해. 자, A 통일돼 있어야 돼요. A야. 자, 의도는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x가 0이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가 0이거나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가는 gx가 0이다. 자, 일단 맞을까 틀릴까?
맞겠니 틀리겠니? 준우야 맞겠어 틀리겠어? 틀려요. 그렇지. 일단 틀렸을 거라고 사고가 들어가야 돼. 왜? 수렴하는 걸 몇 개밖에 안 줬어. 한 개밖에 안 줬어. 그걸로 말할 수 있는 건 실수가 말고 없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걸로 말할 수 있는 건 얘를 K로 나누거나 K로 곱하거나 밖에 없어. 아니면 어떤 상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건 괜찮을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X가 없는 상수라 해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 하나의 수렴을 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갖다가 마련을 해낸다는 게 불가능해. 그것도 함수를 두 개나 더 불가능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A를 기준으로 fx랑 gx가 식이 바뀌어버리게 만들면은 얼마든지 발레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둘 다 0의 수렴을 하지 않고 각자 둘 다 발산인데 곱해놓으면 알아서 0이 되는 거야.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해되니? 자, 이렇게 되는 거를 갖다가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fx랑 gx가 수렴한다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으면 얘는 맞는 말이 될 수 있어. 왜? 수렴하는 거 두 개를 수렴한다고 보장을 해줬거든. 이해돼요? fx랑 gx가 모두 극한값이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적혀있으면 얘가 맞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이것만 적혀있으면 틀린 말이 되는 거라고. 왜 fx, gx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서. 이해되니? 무슨 말이야겠니? 오케이. 자, 요런 걸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 방법이 없어요. 성질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는 수렴하는 게 두 개면 그 두 개 가지고 목적한 극한 모양을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참여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수렴하는 거 두 개를 줘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로는 뭐밖에 못 만든다. 실수밖에 못 만든다고. 이게,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일반적 4층 연산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두 개의 수렴하는 걸 가지고 얘를 4층 연산 중에 누구를 적용을 시켜야 목적한 모양이 나오느냐를 따져가지고 거기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보통 다 그냥 맞는 말이야. 누굴 조심해야 돼? 나누기를 조심해야 돼. 수렴하는 게 두 개 있다. 그럼 뭘 조심해야 돼? 나누기를 조심해야 돼. 나누기를 통해서 얘가 나오는 것인가? 그럼 거기서 0이 아니란 말이 있는가? 이해되니? 근데 그걸 되게 엉뚱하게 박아놓는 경우가 있어. 엉뚱하게.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가 알파야. 오케이.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야.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문제가 이게 두 개가 지금 참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야. 그리고 요 값을 물어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디 보자. fx는 어디까지만 할까? 존재까지만 하자. 더 이상 쓰지 않았다. 존재. 맞을까 틀릴까? 얘는 일단 틀린 거야. 왜 틀렸을까? 안 존재할 수 있어. 왜? 얘가 0이면.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서 fx를 뽑아내려면 지금 이 계산 중에 뭘 해야 돼? 4층 계산 중에 뭘 해야 돼? 얘를 얘로 나눠야 얘가 나와. 뭐가 들어갔어? 나눗셈이 들어갔어. 누굴 누구 나눠서 얘를 얘로 나눴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려면 누가 0이 아니어야 돼? 알파가 0이 아니어야 돼, 여기서. fx가 0이 되는지 마는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A에서는 적어도 이걸 수렴시킬 수 있는 상태의 fx 값을 갖고 있다야, 이미. fx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야. 납득? 이해돼요? 여기서는 fx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알파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이 극한을 만들 때 얘는 원래
알파분의 베타로 나와야 돼 지금. 얘를 얘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그게 존재하려면 누가 0이 아니어야 돼?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얘가 존재한다고 맞는 말이야. 이해돼요? 여기서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이 말이 없으면 틀린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자, 거기서 또 약간 함정으로 나오는 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fx 한 다음에 gx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 여기 fx하고 그 다음에 gx. 그때 누구 0이 아니다고 찾을 필요가 없어. 여기 fx, 여기 gx 순서가 뒤집히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수렴을 곱해서 나오게 돼. 여기가 fx, 여기가 gx면 얘네들을 곱해서 나오게 된다고. 곱셈으로 나오면 누가 0이 아니다가 필요가 없어. 여기 수렴한다, 여기 수렴한다 해서 이미 그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 달하고 돼 있는 거야. 이미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칙연산이 뭐에 해당하는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문제 없다. 누가 0에 해당하는 소리 필요 없다. 그냥 맞는 말이 된다. 그걸로 만들 수 있으면 어디서 조심해야 돼? 어디서? 뭐가 필요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나누기가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 이해되니? 그리고 누가 분모로 내려가야 줘야 되는가를 신경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넓게 볼 때 베타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들어가는 그 극한값이 0이 아니다만 있으면 맞는 말을 못다 했잖아. 맞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파가 0이 아니다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납득? 준우 이해된?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같이 자주 물어보는 걸로 성질로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나 없나 살짝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합성함수의 경우 자 여기다가 4번까지라고 했지? 자 5번으로 하나 더 만들자라고 하게 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존재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fx는 베타다. 자, 맞을까 틀릴까? 자, 이번에는 내가 이거 대충 쓴 거 아니다. 꼼꼼하게 쓴 거다. 라고 하고 다시 봐요. 자, 맞을까 틀릴까? 이 상태면 틀렸다. 어떻게 해야 맞냐? 이래야 맞지. 이해되시나요? fx는 알파로 수렴하고 gx는 x가 알파로 갈 때 베타로 수렴을 해야 이 합성함수는 전체 x가 a로 갈 때 베타로 수렴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어받는 곳이 어딘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뭐야 이거라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A로 통일시키면 안 된다고. 틀린 말이라고. 여기 A에서 이 알파가 나오면 그 알파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G가 들어가 있어야 여기서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가 되고 그러면은 이 GX가 알파로 갈 때 베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합성함수. 그러니까 합성함수 순서가 뭐가 뭔지 헷갈려. fx 합성함수에서 이 fx, x에 먼저 만난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하는 거지. 이 극한을 할 때도 얘를 먼저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에서 베타. 그렇지, 알파에서 베타가 나오게 돼요. 됐나요? 네. 자, 요런 순서다. 물론 요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 때 함수의 연속에서 조금 더 함정이 깊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냥 합성함수의 극한 그래프 문제가 좀 어렵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요거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앞쪽에는 옳은 거 틀린 거 고르는 문제가 없고 뒤에 학교 기출에 옳은 거 틀린 거 고르는 문제가 있고 여기 계산 문제에서는 자 11쪽 14번 다시 앞쪽으로 좀 돌아옵니다. 11쪽 14번 봐주세요.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fx 더하기 gx는 1이다. 이 유형은 작년에도 한대부고에 나온 유형입니다. 자, 익숙해지면 쉬운 문제인데 자꾸 까먹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냥 못 풀어. 이 문제 유형이. 근데 익숙해지고 나면 안 어려운데 까먹어. 그러고 못 풀어. 일단 표준 풀이를 한 가지를 보고 내 취향 풀이를 좀 맞아볼게요. 자, 먼저 표준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갖다가 hx라고 합니다. 그러면 hx는 1로 수렴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누구를 처리해줘야 되냐? gx는 hx 빼기 fx로 바꿨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식에 가가지고 이 gx 자리들의 얘로 바꿨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자리에서 3fx 빼기 hx 맞니? 자, 그 다음에 요 자리에서는 7fx 마이너스 3hx 맞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얘들은 얼마가 되고? 1이 되는 거지. 얘네들은 무한, 얘네들은 1이면 얘는 떨거지야 그냥. 이해돼요? x가 한없이 커지면 무한대가 돼서 얘들은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만 약분하시면 됩니다. 뭐랑 똑같아졌어? 아까 부정형에서 최고차항보다 최고차항이랑 똑같아졌어. 답이 그럼 얼마야? 요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 얘가 x랑 마찬가지야. fx는 무한대로 가고 hx는 상수로 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를 갖다 플러스 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분자분모를 fx로 나누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납득?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다르게 보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냐면 요거는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한 방법인데 얘는 fx를 이렇게 묶어. 그러면 1뿔 f분의 g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뭐라 하냐면 지금 수렴을 했어. 그럼 무한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수렴시킬 수 있는 수는 뭐밖에 없을까? 무한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수렴시킬 수 있는 수는? 아까 우리 부정형 연습 되게 열심히 했잖아. 맞지? 무한하고 곱하기로 부정형이 되어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 0밖에 없어. 이해되니? 얘가 0이 돼주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뿔만 무한으로 가는 거야. 이해돼요?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f분의 g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 얘를 갖다가 F로 나눠. 그럼 2 빼기 F분의 G 4 빼기 F분의 3G 이렇게 됐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F분의 G들이 얼마? 마일이라고. 그러면은 계산이 뭐가 되냐? 2 마마뿔 3분의 2 마마뿔이를 3분의 4 마마뿔 3에서 7 요렇게 갈 수도 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나는 보통 요 방향으로 푼다. 자, 그러니까 hx라고 하는 걸 하나도 등장시키는 게 귀찮은 거지 나는. 그러니까 그냥 fg 안에서 해결해 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기억해 주시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HX가 왜 생각 안 했다. 이 hx가 뭐? 왜 없어? 아, 얘는 무한대인데 얘는 1이라고. 크기 차이가 비교도 안 되게 작잖아. 맞지? 무한 근처에 얘는 보이지도 않는다고. 떨궈지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한분의 무한할 때 차수 낮은 애랑 마찬가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다시 좀 뒤로 넘어와서 개념으로 미정계수의 결정 18쪽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까지 나가요? 오늘 함수의 극한은 다 나갑니다. 함수의 연속 들어가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숙제는 24쪽 69번까지입니다. 숙제는 24쪽 69번까지라고. 그리고 요 교재 중에 오늘 숙제가 제일 많이 나가는 날입니다. 왜겠어? 오늘 숙제 질문 풀이가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진도를 제일 많이 뽑을 수 있는 날이거든. 그래서 오늘 숙제가 제일 많아요. 대신 오늘은 부교재 숙제가 없지. 개별 부교재를 갖다가 상담하면서 다 결정을 해가지고 개별 부교재 숙제들도 나눠줄 건데 오늘은 그 개별 부교재가 없다. 자, 자 미정계수 결정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도로 수렴을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로 수렴을 한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뭐가 되게? 그치, 0이 된다. 이 포인트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얘도 개념적 근거는 부적용 쪽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분모가 0이 되는데 얘가 수렴을 하려면 분자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냐? 0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는 알파에서 알파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수렴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물론 문제 풀 때는 계산할 때 알파 써 먹어요. 오케이? 문제 풀 때 계산할 때 알파 써 먹는데,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수꼴에 극한식이 있어. 걔가 얼마로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어. 오케이? 근데 분모가 먼저 보여. 얘가 a 대입하면 0 되는 게 보여. 오케이? 예를 들면 리미트 x는 1로 갈 텐데 분모가 x제곱 빼기 1이야. 이렇게 보여. 그 상태에서 이제 분자에 이제 미정계수가 박혀 있는 거야. 오케이? 분자에 a, b 뭐 이런 애들이 박혀 있어. a, b를 찾아내는 게 문제다. 라고 했을 때 분자에 a 대입하면 0 된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써먹어서 관계식으로 문자를 줄이거나 어쩌거나 좀 푸는데 써먹어라 이런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가 미정계수 찾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거꾸로 극함수는 주고, 아니면 극함수는 안 준다고 하더라도 수렴한다는 사실을 주고, 함수에서 어딘가에 미정계수를 박아놓고 이 미정계수를 찾으라고 할 때,
아니면은 미정계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참 더 뒤가 딴 걸 목적으로 하지만 이 미정계수가 중간에 필요할 때, 찾아내야 될 때, 그때 분모가 먼저 0 수렴한다라는 게 보이면 분자도 똑같이 0 수렴해줘야 전체 함수, 분수함수가 수렴할 거다라는 걸 이용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반대 모양 순서가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먼저 0,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알파, 얘는 둘로 갈라져. 어떻게 둘로 갈라지냐? 알파가 0인 경우와 알파가 0이 아닌 경우. 보통은 이쪽이야.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gx도 0이 돼줘야 해. 오케이. 그런데 알파가 0이면 gx를 알 수 없음. 분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 상황은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안 나와. 계산하는 문제에서 1번 상황이 안 나와. 1번 상황은 언제만 나오냐?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에서만 나와. 이해돼요? 요 자리를 갖다가 문자로 잡아놓고 이 말이 있느냐 없느냐 구분하는 문제에서만 1번은 주의사항이야. 이해되시나요? 계산하는 문제는 이 상황에 애초에 연출을 안 해. 얘가 0이 아니라고 적어주던가 아니면 그냥 숫자로 주든가. 이해돼요? 그냥 1, 2, 3 같은 걸 써놓는 거야. 그럼 당연히 0이 아니잖아 지금. 2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오케이? 문자로 적혀있으면 0이 아니다라고 주고 계산을 시켜. 왜? 얘가 0이 될지도 모른다 상태에서 문제를 아예 이 내용이 진행이 안 돼. 알파가 0이면 분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니까 상황은 분자가 먼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때 얘도 0이야. 그럼 분자가 0이니까 당연히 0이지. 그럼 분모는요? 아, 몰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분자가 0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얘가 0이 아니야. 여기 0인데 0이 아닌 거 나왔어. 이게 뭔 일이야? 라고 하면 분명히 분모에도 0이 되는 인수가 있어가지고 얘들이 약분이 돼가지고 뭔가 다시 계산이 됐다. 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처음에 다항식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유리와 등이나 뭘 통해서 0된 인수를 뽑아내고 약분이 되니까 그 다음이 계산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분자가 0이 될 때도 0이 아닌 수로 수렴한다면 분모도 일단 0이 된 인수를 가지고 있다로 이해한다. 그래서 A 대입하면 0 된다를 가지고 미정계수를 찾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문제라고 하게 되면 뭐냐면 분자가 먼저 0 되는 게 보여. 그러니까 분자가 x세제곱 빼기 1이야. x가 1로 가는데. 그리고 이제 분자가 0 되는 거 지금 보이잖아. 그러니까 분모에 미정세 AB 같은 거 박혀 있어. 이해되시나요? 그 상태에서 얼마 수렴하는 거 줘. 뭐 2든 3이든 줘. 그럼 이제 그 미정계수 찾을 때 일단 분모가 0 되는 걸 먼저 써 먹어라 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먼저 볼 문제는 18쪽에 47번을 좀 볼게요. 자, 47번 쓰자마자 줄치겠는데. 원래 오늘 처음 계획은 수업을 되게 쉬엄쉬엄 나가려고 했거든? 숙제 지문이 없어서. 그런데 어디다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는지 쉬었다가 3교시에 이어서 4교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더워. 에어컨 좀 올릴게. 나 줄게. 내가 너무 더워서 좀 힘들어. 땀이 너무 많이 나. 효문이 어디 갔어?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이 이제 분모가 x 세제곱 빼기 3이잖아. x의 1 대입하면 0 되는 게 지금 바로 보이지? 맞지? 자, 그러니까 이제 분자 같은 경우에도 1 대입하면은 0 될 거다라는 걸 이용을 한다. 거기서 A, B 사이의 관계식이 나와가지고 문자 수를 좀 줄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자에다 1을 대입해서 A 뿔 B마 4는 0. 그럼 이거 가지고 B 자리에 마이너스 A 뿔 4를 갖다가 대입을 하면 AX 세제곱 플러스 마A 뿔 4 X제곱 마이너스 4가 A 마A 뿔 4 0 마사 상태에서 조립제법이 먹힐 거라고 하는 거지. 얼마로? 1로. 왜? 그렇게 되도록 지금 계산사의 관계식 만들어서 계속 줄여놨거든. 그래서 여기서 1을 들어가게 되면 A 4 4 4 4 빵 되잖아, 그지?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 극한식을 갖다가 다시 쓰자면 어떻게 생겼냐?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x 마일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암산되는 인수분해 구요, 그죠? 맞지? 문제 없지, 이거? 너무 오랜만에 봐서 까먹었나? 그런 문제는 아닌가? 다 기억나?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분자가 x마 1에 a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자,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거기서 얘가 약분이 될 거고, 이제 1 대입할 때 문제가 전혀 없어졌잖아, 그지? 오케이. 문제가 없어진 기준은 더 이상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x1을 대입한단 말이죠. 그럼 111 3분의 A44 A 8. 얘가 얼마라야 하냐? 2라야 한다 이거지. 어? 해요. 그거 할 거야. 그거 좀 이따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표준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요게 표준풀이다. 그래서 이제 A를 구하자면 A가 마이너스 2고 그 A가 마이너스 2인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B는 6이고 자, A, B를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B-A를 계산하면 되고 여기까지 납득? 자, 그러면 서연이가 물어본 대로 아까 다항식분의 다항식에서 극한값 구할 때 써먹었던 거 여기는 못 쓰나요? 쓸 수 있죠? 내가 굉장히 자랑하는 필살기지. 자, 그럼 거기서 뭐만 좀 먼저 해주냐면 여기 얘가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눈에 보이는 인수분해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뭐가 될 거라는 것까지 보여? 3이 될 거라는 것까지 보이잖아. 그럼 얘를 갖다가 3분의 의도한 건 아닌데 3분의 6이라고 이해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되니?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A, B, 빵, 마산. 사실 여기서는 임팩트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 미정계수가 앞쪽에 모여있으면. 미정계수가 뒤쪽으로 잡혀있을수록 이걸 써먹기가 훨씬 좋거든. 자, 근데 여기다 이렇게 바짝 붙이면 풀이 양 비교가 안 되니까. 자, 현재 전공법 풀이에 들어가는 계산 양은 이만큼입니다. 자, 그러면 A, B, 빵, 마사에 1 들어가. A 뿔 B, A 뿔 B, A 뿔 B, A 뿔 B, A 뿔 B 마사.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그냥 1 대입하는 게 더 편한 계산이야.
여기서 끝낼 거면 얘를 이렇게 풀 이유가 1도 없어. 오케이.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A, 2A 뿔 B, 2A 뿔 B, 3A 뿔 2B, 얘가 얼마라야 해? 6이라야 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여기 2배 해가지고 2A 뿔 2B는 8을 빼면 A는 마이너스 2 나오고,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 주면은 B는 6이라고 나오고. 이해되시나요? 자, 미정계수가 상수항에 가까운 쪽에 붙어 있을수록 이 풀이가 훨씬 더 풀이 과정이 짧고 계산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얘는 이 방법을 쓰기에 제일 최악의 조건에서 쓴 거거든. 그래도 얘보다 짧아. 무슨 소리야? 어차피 조립제법은 쓰기는 써야 되거든. 문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다항식분의 다항식 구조를 갖추고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조립제법 2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미정계수 결정에서, 그러니까 극한값 계산에서도 써먹는 게 편하기는 한데, 요렇게 미정계수의 결정에서 쓸 때가 좀 더 압도적으로 빠르고 편하다. 다항식분의 다항식에서는 이 조립제법 2번 쓰는 요령이 굉장히 편하다. 자,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전국에서 이렇게 수업해준 사람이 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나 말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한테 전수받아가지고 만드는 계산법은 아니거든. 나 스스로 이렇게 좀 만들어낸 계산법인데 나 같은 생각을 하는 놈이 한 놈은 아니더라. 뭐 그런 겁니다. 아, 그 비슷한 얘가 있었어. 함수 처음 배울 때 자판기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 들어본 적 있냐? 함수 처음 배울 때 자판기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냐면 자판기 이렇게 메뉴판이 그거야. 돈 넣는 내가 정렬, 자판기가 함수, 메뉴판이 공략, 거기서 눌러가지고 먹는 게 치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자판기를 이용해서 함수를 설명하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수업 시간에 잘 써먹고 있었어. 그러면서 네, 풀이 방법 멋진 거 하나 개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교재에 자판기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바꿨어. 그 당시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이용해갖고, 자, 이거 바락이야, 여기는 마린, 여기는 파이썬, 여기는 매직이야. 자, 이 바락이 함수, 클릭하는 내가 정의요, 나오는 애들이 여기 메뉴가 공감이 전혀 안 되지. 너희들이 그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게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까지 먹혔어. 그때까지 스타크래프트가 계속 인기가 있었거든. 스타크래프트 2가 나왔을 때도 잠깐 반짝하는 것 같았는데 그 뒤로 또 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역시나 게임은 모르지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의 롤 위치에 9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2010년대 초반까지 스타크래프트가 있었어. 롤도 나온 지 지금 꽤 오래됐는데 지금 계속 1위 시대를 안 놓치고, 남자애들 게임 페이 그럼 다 롤이잖아. 여자애들 중에도 몇몇 있지. 여자애들 중에도 롤페이 몇 있지. 혹시 준우 롤 하니? 안 해? 다행이네요. 혹시 우리가 여학생들 중에 롤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모바일이요. 아, 모바일로다가 해? 아, 근데 많이 하진 않고. 많이 하진 않고? 진짜 조금. 작년에 딱 니네 한 학년 위에 선배들 딱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카트라이더를 하고 있어. 야, 니들이 카트라이더를 해? 이 언제적 게임인데 니들이 카트라이더를 해? 되게 유행했었어요, 모바일. 모바일 나와가지고 애들 다 폰으로 카트라이더를 하고 있더라고. 정말 돌고 도는 것인지. 이러다가 니들이 동다리 시리즈 하면서 뭐 웃기다고 웃을지도 모르겠어. 들어본 적 없지, 동다리 시리즈라고.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동다리 시리즈, 최불암 시리즈, 시작은 김영삼 시리즈였는데 YS 시리즈. 왜 주인공이 YS가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거든. 앞에 고짜 붙여야 되냐? 아무튼 옛날에 삼김정치라는 게 있던 시절에, 그러니까 그 삼김이라고 하게 되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거든. 그 삼김정치가 있던 시절에,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은 노태우일 때야. 노태우, 그쪽도 고짜 붙여야 되냐? 아무튼 그 시절에 그 세 명을 개그 소재로 해서, 노태우 빼고 그 야당 총재 세 명을 갖다가 개그 소재로 해서 개그 시리즈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왜 매번 주인공이 김영삼이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래서 YS 시리즈라고 있었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나왔어. 아무튼 또 딴 얘기로 빠져가지고. 자, 넘어가서 다음은 이제 분자 분모 반대 상황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50번. 자, 리미트. 냄새 안 날 거야. 몇 번 안 읽었어.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에서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 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자 1이라고 나와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내용은 분자가 먼저 0이 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자, 계산 문제에서는 연출되지 않는다. 뭐가? 얘가 0이 되는 일이 연출되지 않는다. 계산 문제에서 얘를 0으로 주면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다시피 그냥 1, 2라고 0의 인수를 주고 있잖아. 거기 맞춰서 해결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도 개념 전공법으로 들어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마A, 마B, 뿔6, 은, 0을 이용을 해서 문자를 하나로 줄여주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들어가서 약분을 한 다음에 거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다 끝.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풀이로 또 들어가 보자면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보이잖아? 그럼 얘가 지금 x 뿔 1과 x 마 1이지. 이렇게 합차가 되는 거지. 누가 약분될 녀석이야? 누가 좀 약분이 돼줘야 돼? 그치, x 뿔 1이 약분이 돼줘야 되지. 약분 될 거야. 약분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AB를. 오케이? 그럼 그때 요 자리에는 그냥 x에 몇을 대입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럼 여기는 1을 뭐라고 보냐? 분자가 마이너스 2라면 분모도? 그렇지. 분모도 마이너스 2라고 이해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A, 빵, B, 6. 아까보단 날 거야. B가 한 칸 뒤로 갔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 조립제법 뭘로 들어가냐? 마이너스 1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A, 마A, 마A, 그럼 다시 A, A 뿔 B, 마A, 마B, 마A, 마B, 뿔 6, 얘가 0. 여기까지는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대입하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의미가 있는 거야?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지. 한 번 더 들어가서 A, 마A, 마이너스 2A, 2A, 3A 뿔 B. 얘가 얼마라 해야 돼? 그치, 얘가 마이너스 2라 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면 요거 넘겨가지고 A 뿔 B는 6 해서 빼주면 2A는 마 8, 그래서 A는 마 4. A가 마 4인 걸 넣어가지고 B는 10. 요렇게 계산하는 게 빠를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자, 내가 개발한 필살기인데 나만 쓰는 필살기는 아니더라. 넘어갈게요. 자, 근데 요 필살기는 어디에 한계가 있냐? 다항식분의 다항식만 쓸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52번 보겠습니다. 다항식이 아니면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 빼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은 6을 만족시키는 상수에, 그러니까 아까 미정계수의 결정 개념 표현에서 들어갔던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미정계수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나와 있는 모양은 무한 빼기 무한의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럼 걔를 갖다가 무한분의 무한으로 뭘 통해서 유리화를 통해서 고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거기서 얘가 맞아떨어지려면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이 6이 되도록 맞추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어떤 건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뭘 문제에서 미리 맞춰놓고 냈냐면 이 자리를 미리 맞춰놓고 내놨거든? 아까 요거 다르면 수렴 못한다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미정계수가 막혀있는 경우에 이 유형은 무한 빼기 무한 루트 씌워져 있는 이 유형은 여기 숫자가 같아야 한다부터 시작하는 게 계산이 편합니다. 물론 이걸 유리화를 먼저 한 다음에도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유리화를 먼저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여기 숫자 같다라는 걸 먼저 쓰는 게 계산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 왜? 문자보다 숫자가 계산이 편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문자가 하나 더 있었다? 그 자리에 그럼 무조건 1 하고 들어가는 거야. 납득?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문제를 마저 해결하려면 유리화를 해야 되고,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뭘로 만들고? 분수로 만들고. 어떻게? 자, 요렇게. 자, 분수로 만들어줬고 유리화를 합니다. 그럼 그 유리화를 해서 분모의 루트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 요렇게 될 때 분자에서는 x제곱끼리 빡 날아가고 1끼리 날아가고 뭐만 남냐면 4ax만 남습니다. 그게 됐니? 자, 그럼 이 녀석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만나게 되면은 살아남는 게 누가 살아남냐? 루트 1, 루트 1, 4a가 살아남지. 이해돼요? 이게 되니? 자, 그래서 그 계산 결과가 2a인데 그 2a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야? 6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걸로다가 a 값을 마저 찾아낸다. 얘는 미정계수가 이쪽에 하나쯤 더 있었어도 찾아내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자, 요렇게 해서 52번 해결해봤고요. 자, 다항함수의 결정은 이 미정계수의 결정의 강화판인데 문제에서 좀 바로 설명을 해볼게요. 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2x 마삼 분의 fx 빼기 4x 제곱 은혜이고, 리미트 x가 1로 가는 x 마일분의 fx는 마이너스이다. 자, 이거 가지고 a 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 a 값을 찾기 위해서 지금 다항식 fx에 대한 설정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문제에서 a는 0이 아니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 순서가 되게 중요해. 순서. 어디부터 봐야 하는지. 이 두 개의 극한이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하나는 1로 가잖아. 그치? 맞지? 여기서는 1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수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 가는 애 하나와 상수 가는 애가 하나 있다. 오케이? 그럼 이 중에 항상 뭘 먼저 봐야 되느냐? 둘 중 하나겠지? 무한대 가는 쪽 극한을 먼저 봐야 돼. 이 녀석을 먼저 봐야 한다. 자, 문제에서 다항식 fx라는 말은 적혀있어, 그지? 다항식 fx. 근데 다항식 fx를 설정하려면 일단 뭐가 나와야 되냐? 수상 때 기억을 떠올리자면 뭐가 나와야 다항식 fx를 설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렇지! 차수가 나와야 돼. 2차라고 해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모양을 잡을 수 있고 3차라고 나와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하면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지. 그걸 누가 결정하냐? 무한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라고 하고 이게 0이 아니라 되게 중요해. 어려운 문제 적이 없어. 그럼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벌어져. 자, 그래도 이걸 먼저 봐야 돼. 자, 그러니까 얘는 A고 0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분모가 몇 차야? 1차. 그럼 분자도 몇 차라야 되기? 1차라야 돼. 최고차 항계수는 2A라야 해. 이해되니? 그런데 여기에 보란듯이 뭐가 있어? 마이너스 4x제곱 차수가 1차보다 커요. 그렇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날아갈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에서 fx가 최고차 2차 4x제곱을 가지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잡혀야 나머지를 뭔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고. 이해되니? 그리고 얘는 어디까지는 이 문제에 따라서 나와 있는 셈이냐? 플러스 2ax까지는 설정이 좀 나와 있는 셈이고, 그럼 상수항 자리는 우리끼리 어떻게 잡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은 아닌데 요게 있어야 C를 맞아 쓰지. 저 A 맞았죠. 그치, 요 A 그대로 갖다 쓴 A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2니까 여기가 2A로 잡힌 겁니다. 이해되니? 이 분자가 맨 앞에가 2AX로 시작을 해야만 해. 그러니까 4X제곱은 날아가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2AX가 그 다음 1차 항으로 있어야만 극한 값이 A로 나오게 돼 있는 극한이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마련을 해준 다음에 이제 1로 들어오는 거지. 그럼 1로 들어오면 이제 뭘 하겠냐? 2차라도 나는 조립제법 할 거야. 당항식분의 당항식에서는 그게 빨라.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4, 2A, B 만들어 놓고 1 들어가는 거지. 이래요. 그러면은 요게 4, 2A 뿔 4, 2A 뿔 4, 2A 뿔 B 뿔 4. 여기까지만 할 거면 굳이 이거 안 쓴다고 그냥 대입을 하지. 여기에 1을 한 번 더 갈 거니까 이렇게 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게 4, 2A 뿔 8. 그러면 얘가 뭐가 나와야 되냐?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이거야 지금. 왜? 분모 A가 X만 하나밖에 없거든. 얘 약분되고 그러면 없어지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분자가 지 혼자 마이너스 2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분자가 마이너스 2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풀어주게 되면은 A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게 이제 나머지는 안 한 것이지. 이해되시나요? 그냥 B는 설정만 필요했던 거고요. 오케이? 전공법으로 풀자라고 하게 되면 이거 능력 가지고 여기를 A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써주는 게 필요하니까 반드시 하나 잡혀야 되는 것이고. 이해되니? 조립제법으로 풀자라고 하게 되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사라지지. 자, 조금 애매한 상태에 있기는 해. 그러니까 교과 외 내용을 쓴 건 하나도 없어.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발한 풀이기는 하고 대부분의 해설지가 이렇게 안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교과 외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는 사실 써도 전혀 무방한데 문제는 채점 기준표지. 채점 기준표상에 이 식이 없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나만 쓰는 건 아니더라라고 했지만 넓게 쓰는 것도 아니기도 해. 소수의 몇몇 선생님만 이기기로 전수해.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한대부고 서술형에 보통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 멘트가 있냐. 채점 기준표상에 등장하지 않는 풀이라고 하더라도 논리적 결함이 없다라고 하면 모두 정답을 인정. 이렇게 보통 적혀 있다고. 꼼꼼히 읽어본 적이 없지. 어디 나왔어요? 서술형 그 답안지. 그 너희들 공개 답안지 있잖아. 왜 시험 끝나고 올려주는 거. 거기에 서술형 이렇게 채점 기준표가 이렇게 쭉 있잖아. 서술형 문제들은 다 여기 몇 점, 여기 몇 점, 여기 몇 점이 다 있잖아. 그리고 끝날 때 그 멘트가 있어. 다른 풀이라고 하더라도 채점 기준표상이 없는 풀이라고 하더라도 논리적 결함이 전혀 없는 풀이라고 하면 모두 정답 인정. 부분 점수 인정. 막 이렇게 돼 있어. 아무튼 그 범주에 들어갈 거거든. 채점 기준표상에는 없을 거야, 저 풀이가. 그래서 써도 문제는 없다. 왜냐면 이걸 갖다 내가 뭐 미적분에서 뭐 끌어온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고등학교 때 안 배운 내용을 끌어온 거라면 못 쓰지 원래 서술형에. 근데 이 내용은 뭐랑 결합시켰냐면 수상이랑 결합시킨 거거든. 1학년 때 다 배운 내용이란 말이야. 그걸 여기다 써먹을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했냐 안 했냐 이제 이거지. 그래서
사실은 서술형에 써도 사실 문제가 없다. 오케이? 근데 저희 프랑스는 사이즈 차수를 구하고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서 계수 우리 사오십도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p로 구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도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는 요거지. 4 x 마일 x 마 p 약분시키고 능에다 p 구한다면 전개해가지고 얘가 찾겠다는 거잖아. 맞지? 해도 돼. 내 생각에 그게 조금 더 어려운 걸. 그러니까 취향이지. 문제 없어요. 인수 기준으로 사고를 하는 거잖아. 사고 자체를. 맞지? 그러니까 일반형 계수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인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수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 거잖아. 맞지? 전혀 문제 없어요. 논리적 드라마 하나도 없고요. 괜찮은 풀이. 오케이? 그러니까 준우는 평소에 그렇게 풀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아니면 전에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다라는 느낌? 원래 이렇게 풀어왔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7번 해결해봤고요. 자, 그리고 개념으로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 와, 문제 푸는 시간 전혀 못 주는구나. 오늘 풀어준 문제는 2개가 남았는데 개념이 그대로 2개가 남아가지고 개념 설명 또 한 5분 정도 하고 문제 또 한 5분 정도 풀고 또 개념 설명 또 한 5분 정도 문제 합도 한 5분 정도 풀고 이렇게 돼야 되는 시간 안배가 돼버렸네. 오늘 처음에 수업 준비할 때는 딱 한 16문제만 풀어주면 되니까 한 교시에 4개씩 하면은 애들 문제 풀 시간 되게 많이 주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개념 설명 너무 자세하게 했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네, 좋았어요. 적당히. 적당했어요. 좀 잊어버린 부분도 뭐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부족하니까요. 그렇지. 생각나는 게 없으면 선행을 왜 했겠니? 근데 저는 처음.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담는 방법은 처음 봤다? 얘기했잖아. 일반적으로 다 아는 풀이는 아니라. 자, 극한의 대소관계.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설명하기 되게 애매해. 이거 원래 그 수열의 극한에서 먼저 설명을 해야 이게 되게 설명하기 편한 녀석이거든요. 수열의 극한에서 설명을 해야. 그런데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예전 교육까지는 수열의 극한이 함수의 극한보다 먼저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의 수 자리에 미적분 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적분 원에서 수열의 극한을 딱 떼면 지금 수투야. 그러니까 예전에 미적 원으로 배우던 시절에는 수열의 극한이 맨 앞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설명하는 게 원래 설명이 제일 좋은데, 이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하는 녀석은 예를 들기가 불편해. 지금 이 함수 극한에서 뭐로 하자면, 그래서 어차피 예를 들 때는 상황은 무한대 쪽에서 설명을 하는데, 무한대 쪽에서 무한대에서만 먹히는 건 아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첫 번째는 뭐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가는 gx가 베타. 자, 이 상태에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원래 표준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되게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뒤집히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x와 gx 사이의 대소가 절대 같을 리 없는 fx와 gx. gx가 무조건 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애초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얘는 지금 등호가 빠진 거야. 오케이? 무조건 GX가 커. 같을 리가 없어. 라고 해도 알파와 베타는 같을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지 같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보기에서 그러니까 옳은 것 틀린 것에서도 간간히 등장을 하고요. 오케이. 요 부분 이해를 해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 극한의 대서 관계는. 자, 여기서 적당한 예가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2 플러스 x분의 1이면 얼마야? 2지 그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2 플러스 x분의 2는 얼마야? 얘도 2지. 얘를 갖다가 fx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gx라고 하면 x가 양수인 범위에서는 무조건 gx가 크게 돼 있어. 등호가 안 들어가. 이해되시나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얘만 여기 분자가 2잖아? x가 양수인 이상 gx가 크게 돼 있어. 하지만 극한값은 어때? 똑같게 나오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유한의 단계에서는 fx의 모든 실수란 표현을 해도 무조건 gx가 큰데 그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다. 물론 gx 쪽이 그냥 큰 극한값을 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걸로다가 뭘 만들어내게 되는 거냐면 극한의 대서관계 2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른바 샌드위치 정리라고 많이 불러요. 아, 정식 용어는 아니야. 별명 같은 거지. 오케이. 자, 샌드위치가 우리가 흔히 먹는 샌드위치도 샌드위치인데, 어릴 때 놀 때 초딩 때, 유딩 때쯤이야? 초딩 때쯤이야. 니들이 그런 걸 하고 놀았는지 모르겠는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일 밑에 지네가 제일 바닥에 엎드려. 그 다음 이기다 그 위에 엎드려. 그 다음에 그 위에 엎드려. 그렇게 놀아본 적 있냐? 해봤어. 그거 니네 어릴 때 혹시 샌드위치를 안 불렀니? 안 불렀니? 햄버거라 그랬니? 햄버거는 소고기 패티가 들어가야만 햄버거래. 야키놈들이 그랬어. 아무튼 소고기 햄패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샌드위치지.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 치킨버거라는 표현은 미국에 없다고. 치킨 샌드위치지 치킨버거 아니래. 똑같이 생겼어도. 소고기 햄패티가 들어가야만 햄버거라서. 뭐 야키놈들이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다 치킨버거로 통하잖아. 그렇지? 어쨌든 그러니까 그 느낌의 샌드위치야. 그러니까 먹는 샌드위치 느낌이 아니라 그 놀이를 할 때 그걸 샌드위치라고 부른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가운데 끼는 이 앞뒤에 있는 애한테 눌려가지고 나는 한 장의 종이장이 될 것 같은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fx, hx, gx 여기서도 원래 기본 표현에는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고 거기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어떤 알파로 똑같아. 오케이. 이 상태를 만족하게 되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문제가 hx가 수렴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상태라고 해도 눈알파가 된다는 거야. hx가 발산할 수 없다. 수렴한다. 얼마로? 알파로.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hx보다 작은 함수 fx와 hx보다 큰 함수 gx가 같은 알파로 수렴을 해버리게 되면 그때 hx, 가운데 끼어있는 hx는 똑같은 알파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에 극한의 성질을 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예수렴 나와 있어야만 이거 가지고 지지고복하는 게 수렴이야 라고 되게 열심히 얘기를 했었잖아. 여기서 hx가 수렴한다고 말을 안 했어도 fg가 수렴하라고 걔가 같은 값이면 그 가운데 껴있는 h는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들 납득? fx, gx가 수렴한다는 말 안 했어도. 아니지. hx가 수렴한다는 말을 안 했어도 아, 여기서 fx, gx는 알파로 수렴해버렸잖아. fx, gx는 알파로 수렴을 한 거고 그게 하필이면 같은 값인 거고 그때 이 hx는 fx랑 gx랑 4층 연산으로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사이에 껴있는 식이지. 그래도 얘의 수렴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요? hx가 fx, gx를 통해서 4층 연산으로 만들어진 함수가 아니어도 이 대등관계 정리 덕분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국 얘가 되는 건 누구 덕분이냐? 사실은 얘 덕분인 거지. 1번 덕분에 이 대등관계가 뒤집어지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fx와 hx와 gx가 유한의 단계에서 전혀 같을 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극한이 아니고서는 같은 값이 될 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요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극한의 대도관계를 통해서 자,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자라고 하게 되면 6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2보다 큽니다. 여기서 정의된 함수 fx가 자, 범위 제한 같은 게 왜 나오냐면 양변에 누군가를 곱하고 나누고 할 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부호를 알아야만 부등식은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부도 방향 때문에. 자, 사실은 없어도 보통은 양쪽을 다해보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부호를 실제로 주고 계산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말하는 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x분의 fx. 자, 어떻게 만들 거냐? 일단 양변에 2x를 넣어. 아니, 세변에. 그래서 일단 fex를 만들어. 여기부터 만들어 뭔가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세변에 2x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는 6x 아니 분의 4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fx 됐고 6x 빼기 1분의 4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겠지? 맞냐? 이제 세변을 x로 나눠. 자, 이때 이제 원래는 부호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부등식이니까. 자, 그런데 x가 2보다 컸으면 여기서 2x는 4보다 크게 되는 거. 여기서 x가 1보다 크게 되는 거지. 자, x가 1보다 크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2x가 2보다 크면 되니까 어쨌든 양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등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사실 이 말 없어도 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우리는 어디서 놓을 거야? 무한에서 놓을 거기 때문에 x는 한참 양수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부등방향 안 바뀌어. 자, 그래서 x로 나누게 되면 여기도 제곱, 여기 제곱, 여기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들어가겠지. 요게 되나요? 자, 그럼 이 녀석을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하게 되면 얼마나 나와? 얘를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하면 얘도 똑같이 극한을 하게 되면 그렇지. 숫자 어때? 안 갖게 되면 못 풀어. 얼마? 자, 이런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니? 다들 납득? 아, 이 계열의 개 어려운 문제도 분명 한대 기출에 있었는데 일단 이 교재는 없고요. 자, 요렇게 해서 극한의 대도관계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건지를 얘기를 해봤고요. 맨 앞쯤으로 돌아옵니다. 10쪽으로 돌아와요. 합성함수의 극한.
자, 개념적 연결 관계는 여기 뒤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는 한데 문제 유형 난이도상 내가 이 극한 단어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합성 극한이. 합성 합성 극한이. 그래서 지금 설명을 좀 제일 뒤로 뺐습니다. 자, 개념 다시 맨 앞으로 돌아와서 이걸 뭐라 그러다고? 얘를 발산. 그 중에 얘를 뭐라 그래? 좌극한. 얘를 뭐라 그래? 우극한. 좌우가 같아야 수렴. 맞지? 자, 합성함수 극한을 할 때에는 리미트 x가 a로 가는 뿔 이런 걸 했잖아. f 합성 gx.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선 분명히 x지. 맞지? 이 gx에서 나온 y좌표가 f로 들어갈 때는 x 역할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해되니?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할 때든 아니면 식을 이용해서 할 때든지 간에 이 gx의 y 값이 특정한 어떤 베타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할 때 베타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건지 베타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건지를 파악을 해줘야 된다. 그래프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 y축 방향으로 위아래를 판단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y축 방향으로 위아래. y축 방향으로 위였던 게 x로 넘어가면서는 우극한이 되는 거고요. y축 방향으로 아래였던 게 이게 x로 넘어가면서 좌극한이 돼줘야 된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극한은 원래 x축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큰 거야. 이게 뭐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냐? y축 방향으로는 위에 있는 게 큰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극한 값이 특정한 알파에 가까워지려고 할 때 그 알파보다 큰 데서 알파에 가까워지는지 작은 데서 가까워지는지, 그러니까 위에서 가까워지는지 아래에서 가까워지를 판단해줘가지고 위에서 가까워지게 되면 그걸 갖다가 x축 방향으로 와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걸로 판단해주고, 이해되니? 아래에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x축 방향으로 넘어왔을 때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걸로 판단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요게 구분이 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되게 특이한 애가 나와. 옆에서 오는 애가 있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오케이? 그럼 옆에서 오면 어떡할까? 옆에서 오면 대입이라고 이해합니다. 뭐? 그러니까 점. 색채되어 있는 점 있는 자리. 이해돼요? 자, 그래서 몇 번을 볼 거냐면 13번을 볼게요. 자, fx는 복잡하게 생겨 있습니다. (1, 2에) 색칠 그 다음에 1, 2, 3, 4 옆으로 좀 더 갔네. 4,2에 색칠 여기 빵꾸 요렇게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4,1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문제가 제시했다. 그때 문제가 원하는 게 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 f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 t 마이너스 2분의 4t 플러스 1. 자, 얘를 갖다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이제 어떤 거냐면
t 무한대로 보내면 얘 뭐 돼? 1 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 얘는요? 그래 f에다 1 대입 4 대입 끝?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요? 요 녀석을 다시 y는 t 플러스 2분의 옆으로 1 빠지고 그럼 분자가 마삼이냐? 맞니? 자, 이 상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요렇게 점근선 마이너스 2, 1 점근선 요렇게 하고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생긴 상태잖아? 맞니? 반대지. 미안해. 자, 요렇게 생긴 상태잖아? 맞지? 요렇게지. 그러면은 얘가 무한대로 갈 때 1에 한없이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자, 요거 보면 y축 방향으로 2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위 아래야. 이 파란 선이 1보다 위에 있어, 아래 있어? 아래 있지. 1에 한없이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1보다 아래 있다. 맞아.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1을 기준으로 좌극한으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가서 따져야 된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요 값은 2. 그럼 2는 4로 나오겠지. 이해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t-2 옆으로 4 빠지고 그럼 분자가 7이냐? 맞아. 9야? 자, 답이랑 크게 관련이 없어서 양수면 돼서. 아무튼 자, 그럼 요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얘는 자, 요렇게 x는 2 들어가고 y는 4 들어가고 곡선이 지금 요렇게 생긴 상태의 양수니까 맞아? 요렇게 생기는 거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t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얘가 4에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y축 방향으로 봤을 때 위아래야. 그치? 위잖아, 위. 위면은 여기 와서 어디? 4로 갈 건데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봐야 한다고. 이해되니? 그럼 여기 와서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점으로 생각하고 대입했을 때 이쪽은 그냥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져 주지만 여기는 바로 땡 하고 틀려버리겠지? 방향을 판단 안 하면?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요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 지금 1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4 빼기 1에서 답은 3이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얘는 무한 쪽에서 여기 점근선 위아래로 지금 판단을 하기는 했는데 무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특정 값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요 fx 그래프만 가지고 한 가지 예를 좀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4뿔로 가는 fx면 어떻게 되겠냐? 자, 이겠다. 4뿔이면 원래 이거지. 자, 얘는 y축 방향으로 봤을 때 1에 한없이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위에서 와? 아래에서 와? 옆에서 오잖아. 맞지? 옆. 그럼 뭐라고? 대입이라고. 대입은 뭐다? 점.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1 있는데 가서 어디? 점. 점이 어디서? 2에 있잖아. 함수값이. 맞아. 자,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되냐? 2가 된다. 납득? 그래프가 옆에서 오면 뭐랑 똑같아? 그냥 1을 대입하는 거랑 똑같아. 오케이? 대입하게 되면은 이걸 좌우로 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서? 점으로 가서 찾아야 돼. 이해되셨나요? 자, 합성함수 극한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를 지금 잘 이해를 해줘야 되냐?
이 앞에서 먼저 계산한 함수, 누가 먼저 계산한 함수야? 이게 먼저 계산한 함수야. F 합성 G로 썼으면 Gx가 먼저 계산한 함수야. 이 먼저 계산하는 함수를 Y축 방향으로 위아래를 봐주고 그게 다시 F로 넘어가게 됐을 때 왼쪽 오른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이유는 Gx에서 Y 값이 Fx 입장에서는 X 값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 이해되시고요. 여기가 내가 볼 때는 함수가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뺐어. 다들 납득? 분명히 나중에 기별집할 때 지금 다시 나온다 이거. 자, 아무튼 요렇게까지 설명을 해두고요. 숙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69번까지가 숙제겠고요.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긴 했지만 5분 동안이라도 문제 좀 풀다 가기로 하고요. 오늘 상담하기로 한 경락은 스카이 잠이 맞도록 하시고요. 네. 서현이가 사실 오늘 하고 싶었는데 배가 오셔가지고. 예림이 스케줄 확인했니? 근데 수업과 상담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요일에 할 수 있나요? 이번 주 토요일은 안 되고 다음 주 토요일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선생님이 고3 수업이 새로 깔리는데 그게 이제 앞쪽 수업인지 뒤쪽 수업인지 모르겠어. 예림이 토요일 날 시간 뭐 되는 시간이 있어? 일단? 토요일은 아마 선생님 없긴 할 것 같아요. 앞쪽이든 뒤쪽이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이 앞쪽이면 뒤에 뭐 한 6시 이후에 상담을 한다던가 아니면 수업이 뒤쪽이면 앞에 뭐 5시 이전에 상담을 하든가 그래야 되거든. 그냥 그때 상관없어요. 일단 지금 잡은 약속은 없어. 네, 토요일은 없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다음 주 토요일 수업 시간 정해지는 거 봐서 톡 하기로 해요. 오케이? 저 생일이 7월 3일이거든요. 항상 기말이 겹치는 거예요. 1학기 기말이. 그렇겠구나. 생일이 다가오면 짜증이 나요.